자,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주요 학교별 수시, 정시 전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요 학교들을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표가 좀 내용이 작긴 합니다만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확한 것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계열 학과는 또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작년에 입시였던 24학년도와 올해 25학년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내용의 경우는 제가 색을 일부러 구분되게끔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서울대는 지금 색깔이 없죠. 즉,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도 큰 차이 없습니다. 역시 정시 모집의 반영 비율도 동일합니다. 자, 연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 노란색들이 보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내용 어떻습니까? 추천 전형의 경우는 인원도 좀 살짝 늘긴 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 수능 최저가 기존엔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자, 그 기준 잘 보시고요. 그리고 24학년도에서는 단계형이었어요. 네, 1단계 교과로 5배수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 100%로 일괄 방식을 통해서 뽑게 됩니다. 자, 활동수 국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인원의 변동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국제에서는 수능 최저가 영어 1등급에서 영어 2등급으로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논술. 인문계열은 변화가 없는데요. 자연계열 학생 입장에서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수능 전에 실시하는 연대 논술에 응시하는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량의 부담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요? 과학이 아니라 이제는 수리 논술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의 정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색이 달라졌죠.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인문계열의 경우는 반영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자, 원래는요, 인문과 국제가 동일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제외하고는 국, 수, 탐의 비율이 2대 2대 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이 이제 영어까지 포함했을 때 국어 37.5%, 그리고 수학이 25%, 영어가 12.5%, 탐구가 25%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세대의 경우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 1등급과 2등급이 배정된 점수가 5점 차이예요. 근데 실제 환산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실제 점수는 5점 차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팁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은요. 영어가 11.1%라고 했죠. 소수점을 옮겨서요. 1.11 곱하면 돼요. 즉 5점이 아니라 실제 환산 점수상으로는 5.6점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 국제, 즉 작년까지는 인문과 국제가 모두 5점 차이에다가 1.67을 곱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5점이 아니라 8.3점 정도가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인문계열의 경우는 기존 8.34점 정도에서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5점에다가 1.25를 곱해야 되니까 약 6.2 또는 6.3점 정도로 벌어지는구나. 기존보다는 덜 벌어지는구나. 아무튼 확실한 건 연세대는 정시에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너무 높다. 즉 영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연대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려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변화가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학교 추천은요. 기존에는 졸업 예정자 4%였는데요. 이번에는 12명으로 인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 우수자 전형이 이 전형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대의 학업 우수 전형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가 약 4합 8 정도 돼서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즉 학생부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지더라도 높은 수능 최저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점수대가 상당히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일괄합산 방식으로 바뀌어요. 즉 면접의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기존에는 수능 후에 면접을 갈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서를 내놓은 상태에서 면접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에서 뽑으면은 이거를 물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전엔 편하게 지원했을 만한 점수의 학생들이 이번에는 좀 지원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자, 계열적 합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확실한 것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왜 인원들이 줄었을까요? 이번에 고대가 논술이 아주 오랫동안 뽑지 않다 이번에 부활을 했습니다. 자, 논술이 344명을 뽑기 때문에 학교 추천, 학업 우수, 계열적합에서 인원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종합전형의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논술이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발되면서 수능 최저, 인문계, 자연계는 4합 8이고요. 경영은 좀 특이합니다. 4합 5입니다. 자,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이 되겠고요. 자, 사이버 국방도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거 물어본 학생들 많습니다. 탐구 한 과목만 반영되면은 과탐을 하나만 응시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계열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탐 2과목 모두 응시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 과목만 반영하더라도 2과목 모두 응시해야 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 고대 정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교과 우수 전형으로 뽑게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서강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수시의 종합이 여전히 서류 100%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경우 우리가 납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자, 성균관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먼저 학교 추천이 졸업 예정자로 10%였다가 15명으로 인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융합형과 탐구형이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의 계열 모집이 융합형으로 갔고 학과 모집이 탐구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논술 우수의 수능 최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의대가 전에는 24학년도에는 국수 0 탐탐 중 3합 4였는데요. 이번에는 탐구 평균을 해서 즉 탐탐이 아니라 탐구 평균으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3합 4로 바뀌었습니다. 자, 정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선 다군에 물론 24학년도에서 반도체 융합과 에너지를 뽑긴 했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은 바로 뭐냐면 작년에 뽑았던 자연계의 반도체 융합과 에너지는 중간에 발표해서 증원이 돼서 신설되었던 거였어요. 원래 계획에는 다군 모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원래 올해만 바이오 메디컬과 글로벌 경영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인원상으로는 66명인데 단 여기에 뭐가 반영돼 있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추가됐던 증원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 조만간 발표될 인원에는요, 인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한 부분, 다군의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과 글로벌 경영은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게 또 눈에 띕니다. 자, 또 전체적으로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인문과 자연을요, 반영하는 방식을 각각 2가지씩 줍니다. 자, 보시면 인문계열의 경우는 어떤 버전이 있냐? 국어가 35%고 탐구가 30% 반영하는 버전도 있고 그리고 수학을 40%로 반영하는 버전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디로 올래요? 학생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점수를 넣으세요. 즉 지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2가지로 돌려보고 우수한 성적을 반영해서 뽑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2가지 반영 비율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생에게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유리한 점수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한 버전은 뭐냐면 탐구가 30%인 거고요. 또 다른 버전은 탐구를 낮춰주고 국어를 30%로 높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면 인문, 자연 각각 유리한 방식의 점수를 알아서 계산해서 선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변화가 많습니다. 한양대는요, 대표적으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걸 다 폐지를 하면서 없애고 새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추천형의 교과가 333명을 모집을 하고요. 자, 기존의 지역균형을 폐지하면서 교과 90, 정성평가 10으로 해서 졸업자 가능하게끔 해요. 자,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학교는 졸업 예정자만 됐었습니다. 졸업자 가능하고요. 11%. 수능 최저가 3합 7입니다. 그리고 추천형 종합도 역시 수능 최저가 있고요. 네, 종합 100%로 뽑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천형의 교과와 종합의 수능 최저가 생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네,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에서 서류 100% 전형도 있고 면접 전형도 있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인원 일부 좀 줄었습니다. 자, 한양대 정시 반영 비율 바뀌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과목 지정이 풀렸잖아요. 한양대가 수학과 탐구에 대한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일부 조정한 게 눈에 띕니다. 자, 인문계열은요, 국어 35, 탐구 25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경은 국어 35, 수학 35로 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자연은 수학을 더 올렸습니다. 국어가 25, 수학이 4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화여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바로 뭐냐면, 네, 전형 방법이 고교 추천이요. 기존과 달라진 게 바로 뭐냐면, 교과, 전에는 일괄합산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단계형으로 갑니다. 1단계에서 5배수로 교과 뽑고요. 면접이 20% 반영이 되고요. 졸업자 가능이 전에는 1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와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좀 달라졌습니다. 바로 약학이 4합 5였거든요. 이게 4합 6으로 좀 완화되었습니다. 자, 약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정시에서 달라진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보통 우리 일반 학생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요, 나군만 모집하는 주요 학교는 서울대와 서강대와 이화여대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 가군에는요, 예체능을 선발했었어요. 자, 그런데 25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범대를 가군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화여대를 가군과 나군 두 번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분할 모집하는 걸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앙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는요, 이번에 CAU 융합과 탐구형을요, 서로 크로스로 바꿨습니다. 자, CAU 융합이 기존에는 단계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일괄합산 서류로 바뀌었고요. 자, 반대로 탐구형이 기존에는 서류 100%였는데 이번에는 단계형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인원 변화된 거야 뭐 일부 있는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경희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가 특이한 부분, 다른 학교들은요, 수시의 수능 최저를 좀 완화하는 편인데 경희대는 올렸습니다. 자, 전년도는 탐구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탐구 2개를 평균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균형과 논술이 모두 탐구가 2과목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정시도 크게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한국외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진 부분, 색깔 달라진 게 바로 뭐예요? 전년도에는 논술이 교과가 20이 들어갔는데요. 자, 25학년도는 어떻게 됐답니까? 교과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자, 정시 모집 크게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1을 보시면요, 단계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기존 서류가 1단계에서 60이 반영이 되는데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한 서류 점수를 2단계에서 50%로 반영해서 면접을 좀 더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전년도에서 또 학생부 종합 2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전체를 2합 5로 바뀌면서 경영은 기존대로 없게끔 해줬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정시에서 자,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교는 과목 지정이 있더라도 그래도 과학이 있는 편인데 시립대는 수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 1과 2는 기존대로 미적 기하를 그대로 과목 지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탐구가 풀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건국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전년에 비해서 수시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으니 우선 수치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역균형이 342명에서 441명을 좀 크게 늘렸고요. 반대로 논술은 좀 크게 줄였습니다. 자, 정시 모집은 크게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달라진 부분이 있죠. 바로 뭐냐면 학교장 추천이 좀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서류를 학생부 전 영역을 반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었는데 25학년도에서는 학생부 전 영역이 아니라 학생부의 교과 영역을 반영하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과로 커버를 했던 게 아니고 이제는 교과가 좀 더 중요해졌다. 자,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정시는 동국대가 다군에서 새롭게 선발을 합니다. 기존에는 미선발이었는데요. 네, 수능 100%로 54명을 모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수시 크게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자, 네, 없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숙명인재 면접형의 인원이 좀 크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모집이 기존 서류 100%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인재는 기존이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였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기존의 서류 100%에서 이번에는 단계형으로 되면서 2단계에서 면접 4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요. 기존에는 2합 5였거든요. 자, 이번에 약학은 수학 포함한 3합 4로 높아졌습니다. 자, 숙명여대 정시의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는 탐구를 과탐을 지정하거나 폐지해버렸는데 숙명여대는 자연과 수학의 경우는 과탐 한 과목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특히 수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적 기하를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